결혼 7년 차, 민수와 지영의 일상은 겉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이면 민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고, 지영은 딸 서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하루를 시작했죠.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수는 아내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지영이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횟수가 늘어났고, 전화벨이 울리면 서둘러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민수 앞에서도 편하게 통화하던 지영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전화 내용을 숨기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여보, 오늘 저녁에 엄마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지영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친구들과의 모임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친구들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지영이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오늘 어떤 친구들이랑 만났어? 하고 물어봤지만 지영의 대답은 두리뭉실했죠. 그냥 평소처럼 만나던 사람들이야. 별거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지영의 외출 빈도는 늘어났고 핑계도 다양해졌습니다. 때로는 동창회, 때로는 지인의 생일 파티, 때로는 문화센터 모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보기에는 모든 게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지영이 외출할 때 입는 옷차림이 예전보다 훨씬 신경 쓴 티가 났고, 새로 산 화장품들도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었죠. 민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영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아직은 그럴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불안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민수는 생각했어요. 혹시 지영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믿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건 지영의 차에서 발견한 작은 단서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지영의 차를 빌려 세차장에 가려다가 조수석, 거울에서 빨간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어요. 지영은 평소 연한 핑크색 립스틱만 사용했는데 이건 진한 빨간색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민수는 중얼거리며 차 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조수석 바닥에서 고급 브랜드의 남성용 향수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그 향수를 사용한 적이 없었고 지영이 남편을 위해 샘플을 가져올 리도 없었죠. 더욱 이상한 건 뒷좌석에서 발견한 고급 레스토랑의 주차권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최근에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며칠 후, 민수는 회사 근처 백화점 주차장에서 지영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업무차 외출했다가 우연히 본 것이었는데 지영의 차 옆에는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호기심에 잠시 기다려봤는데 30분쯤 지나자 지영이 낯선 남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지영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이 민수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지영이 그 남자와 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포옹을 나눈 것이었죠. 그것도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연인들이 나누는 그런 포옹이었습니다. 민수는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니. 그동안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집에 돌아온 민수는 지영에게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영은 평소처럼 친구랑 쇼핑했어. 별거 없어.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지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들이 떠올랐어요. 지영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남자는 누구일까? 얼마나 오래된 관계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과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에서 흥신소를 검색해보니 여러 업체들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그 중에서도 평점이 좋고 후기가 많은 곳을 선택해서 상담 예약을 잡았죠. 4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아내를 미행시켜야 한다는 현실이 처참했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흥신소에서 연락이 온 건 의뢰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탐정은 민수에게 만나자고 했고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탐정이 건넨 봉투를 열어보는 민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탐정의 차분한 목소리와 달리 민수의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지영이 낯선 남자와 호텔 라운지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들은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민수는 사진을 하나씩 넘겨가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지영이 그 남자와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올라가는 모습, 주차장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까지 모든 게 명확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탐정이 또 다른 자료를 건넸어요. 박정우 씨, 46살이고 대기업 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런데 뭔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이 의뢰인분과 같은 회사에 다니시네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의뢰인분의 직속 상사입니다. 순간 민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박정우 부장. 바로 민수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평소 민수를 신뢰한다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가끔 회식 자리에서 가족 이야기까지 나누던 그 사람이었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민수야, 좋은 아내 두었네. 부럽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탐정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박정우 씨도 기혼자입니다. 부인과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고요. 겉보기에는 원만한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수는 카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상대가 자신의 상사이자 유부남이라는 사실은 더욱 큰 배신감을 안겨줬어요. 민수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까지.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가요? 민수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6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더라고요. 6개월. 그동안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박정우 부장을 상사로 존경하고 있었고 지영을 사랑하는 아내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민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그 모습조차 가증스럽게 느껴졌어요. 내 아내가 내 상사와 그것도 그의 가족까지 있으면서 민수의 주먹은 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복수를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박정우 부장을 마주한 민수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평소처럼 민수야, 어제 프로젝트 진행 상황 어때? 하고 다가오는 박 부장을 보며 민수는 가슴속에서 치솟는 분노를 겨우 억누를 수 있었어요.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의 얼굴을 볼 때마다 지영과 손을 잡고 있던 사진이 떠올랐죠. 특히 박 부장이 우리 팀은 정말 가족 같아 라고 말할 때는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수는 혼자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집에 가서 지영과 맞서야 할까? 아니면 박 부장에게 직접 따져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것 같았어요. 민수는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박정우 부장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를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도 민수처럼 속고 있는 피해자인 셈이었죠. 순간 민수는 복수보다는 정의를 실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인터넷으로 박 부장의 개인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SNS를 통해 박 부장의 아내와 아들 사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미경이라는 이름의 평범해 보이는 가정주부였고 아들은 현우라는 이름의 귀여운 초등학생이었어요. 가족 사진들을 보니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들도 지영과 박 부장 때문에 가정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죠. 며칠 후 회사에서 연례 창립 기념 파티 공지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가족 동반 행사로 진행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지문을 보는 순간 민수의 눈이 번뜩였어요.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박 부장도 가족과 함께 올 것이고 민수도 지영과 딸 서연이를 데리고 갈 예정이었어요. 회사 임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 진실을 폭로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파티 당일 어떻게 진실을 드러낼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두 가족 모두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정의의 실현이라고 민수는 스스로를 설득했죠. 박 부장은 여전히 민수에게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민수야, 창립기념 파티에 가족들과 함께 와야지. 우리 아내랑 아들도 민수 가족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으며 민수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파티까지 남은 시간 동안 민수는 자신의 계획을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됐거든요. 이번이 진실을 폭로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창립기념 파티 당일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영과 딸 서연이의 손을 잡고 연회장에 들어섰어요. 지영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혹시 박 부장을 의식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민수의 속이 뒤틀렸죠. 와, 아빠 회사 정말 크다. 서연이가 연회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민수는 딸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늘 일이 벌어지면 서연이도 충격을 받을 텐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태였습니다. 연회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임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박정우 부장을 찾아 연회장을 둘러봤죠. 민수야, 가족들과 함께 왔구나. 박정우 부장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다가왔어요. 박 부장의 아내는 단정하고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고 아들은 서연이와 비슷한 나이에 활발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 아내 지영이에요. 지영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다니. 박 부장의 아내도 안녕하세요. 박정우 아내 미경이라고 해요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우야, 인사해. 박 부장이 아들을 앞으로 밀어냈어요. 안녕하세요. 현우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이도 안녕. 나는 서연이야 하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민수는 계속 박 부장과 지영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서로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가끔씩 주고받는 시선들이 민수에게는 다 보였습니다. 특히 지영이 화장실에 갔을 때 박 부장도 잠깐 자리를 비운 것도 우연이 아니었죠. 부장님, 정말 좋은 가족이시네요. 민수가 일부러 박 부장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민수 가족도 정말 화목해 보이고 박 부장이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미경과 지영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 키우기 힘들죠? 맞아요.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두 여자의 대화를 들으며 민수는 더욱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지영은 박 부장의 아내 앞에서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식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민수에게는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민수는 미리 준비해둔 USB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영과 박 부장의 불륜 증거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했고 두 가족 모두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슬쩍 자리에서 일어나 음향 담당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이거 좀 틀어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그럼 건배를 들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아내와 아들 옆에서 웃고 있었고 지영도 민수와 서연이 곁에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우리 회사의 발전과 모든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건배, 연회장 전체에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만은 잔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음향 담당자에게 미리 부탁해둔 대로였어요. 잠깐만요.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USB를 건네자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스크린을 봐주세요.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연회장이 조금 어두워지고 앞쪽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홍보 영상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점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에는 호텔 라운지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곳에서 한 남녀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건 누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박정호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내 미경의 표정도 굳어갔죠. 여보, 저게 당신이야? 미경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상태였어요. 민수야,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연속으로 더 많은 사진들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포옹하는 모습, 주차장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 심지어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임직원들은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모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죠. 아빠, 저 아줌마 누구야? 박 부장의 아들 현우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하지만 박 부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미경이 흐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민수야, 당장 저걸 꺼. 지영이 민수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회사 동료들이 민수를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스크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임원진들은 급히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회사 행사에서 당장 영상을 꺼야겠어.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본 상황에서 영상을 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죠. 미경은 계속 울고 있었고 현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서연이도 주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아빠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호야, 이게 정말이야? 미경의 절규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옆에 서 있던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순진한 아이의 목소리가 상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어요. 미경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자, 현우야. 그녀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연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는 여기 있어야 해. 미경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부장은 아내와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연회장에 남은 임직원들의 시선은 모두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죠. 부장님이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네. 저 여자는 누구지? 민수 아내 아니야? 세상에, 같은 회사 직원 아내와 지영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발. 이제 그만해. 하지만 민수는 지영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언제부터였어? 얼마나 오래 속였어? 민수야, 여기서 이러지 마. 집에 가서 얘기해. 지영이 애원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서연이가 엄마 아빠의 갈등을 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 순수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연회장의 무거운 분위기를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 임원진들은 급히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박정호 부장의 행동은 회사의 명예에도 큰 타격을 주는 일이었죠. 이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겠어. 동료 직원의 아내와 불륜이라니. 임원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결국 인사팀장이 박 부장에게 다가갔어요. 박 부장님, 죄송하지만 일단 자리를 정리하시고 내일 사무실로 출근해주세요.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박정호 부장의 15년 회사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가정도 잃고 직장도 잃게 된 거죠. 그는 비틀거리며 연회장을 떠났고 뒤따라 나간 지영도 민수와 서연이를 뒤로 한 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연회장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화려했던 창립기념 파티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씻을 수 없는 충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울고 있는 서연이를 안아 올리며 연회장을 빠져나왔어요. 아빠, 엄마는 왜 안 와? 서연이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이에게 모든 걸 설명하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복수는 이뤘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서연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정호는 회사에서 해임되었고
아내 미경은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미경은 아들 현우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고 박정호는 혼자 남게 되었죠.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겁니다. 민수와 지영의 이혼 절차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명확한 불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민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딸 서연이의 양육권도 민수가 가져갔죠. 지영은 변호사를 통해 몇 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서연이가 가끔 물어봤지만 민수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엄마는 다른 곳에서 새로 살게 됐어. 하지만 서연이는 아빠가 잘 키울게. 이혼이 확정된 후 민수는 새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서연이의 학교에서 가까우면서도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선택했어요. 이사하는 날, 민수는 예전 집에서의 추억들을 정리하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도 있었고, 지영과 함께 여행 갔던 기념품들도 있었죠. 이거 버려야 하나? 민수는 지영과의 결혼식 사진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일부는 보관하기로 했어요. 아이에게는 엄마와의 추억도 소중한 것이니까요. 새 아파트로 이사한 첫날 밤, 민수는 서연이를 재운 후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의 성취감까지.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들보다 딸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박정호 후임으로 온 새 부장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새로 온 김 부장은 40대 초반의 젊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민수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죠. 민수야,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냈네. 팀장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한편 박정호의 근황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해임된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업계가 좁다 보니 그의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쉽게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죠. 아내와 아들을 잃고 직장까지 잃은 그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수와 서연이는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그네를 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배신은 정말 두 집안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박정호도, 지영도,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모두 상처를 입었죠. 아빠는 왜 혼자야? 서연이가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서연아, 가끔 어른들도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 하지만 아빠가 서연이를 2배로 사랑해 줄게.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우고 난 후 민수는 혼자 앉아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컸어요. 서연이가 엄마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것, 박정호의 아들 현우도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것,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살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서연이에게만큼은 정직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진 가정보다는 비록 불완전해도 진실한 가정이 더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몇 주 후 민수는 우연히 미경을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현우와 함께 있는 미경을 본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어색하게 눈을 마주쳤지만 미경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슬픔을 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현우 때문에라도. 미경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진실을 알려줘서. 민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경의 감사 인사가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미경이 덧붙였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경의 말이 맞았어요. 그들 모두 박정호와 지영의 거짓말에 속아 살고 있던 피해자였던 거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민수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새 보금자리에서 부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희망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죠. 아빠, 내일 주말이니까 놀이공원 갈까? 서연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럴까? 우리 서연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자. 민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배신은 두 집안을 무너뜨렸지만 진실은 결국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민수가 중얼거린 이 말은 그의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서연이가 자라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기도 했어요. 새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서연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이 말이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부녀의 미래는 분명 밝을 것이었습니다.